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전염병 확산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국경지역을 시작으로 말단 기관과 간부들에 대한 먼지털이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일선 관료들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돈주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당과 내각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했던 북한이 함경남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먼지털이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30일 함경남도 소식통과의 통화에서 이달 10일부터 함경남도 중앙당과 내각 주도로 집중 검열이 시작됐으며 여기에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 책임 간부가 함경남도로 내려와서 비판과 검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함경남도 무역관리국과 인민봉사총국 등의 기관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인민경제 운영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최근 물가 상승의 책임을 말단 기관 관료들에게 떠넘기며 강도 높은 숙청을 예고했습니다. 중앙당은 모든 물품에는 정해진 국정 가격이 있는데 물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비싸게 팔았다며 이들이 유제품과 향신료 등 수입 물품에 이윤을 붙여서 주민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최근의 물가 폭등과 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이들 말단 관료와 상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와 더불어서 최근 국경지역에서의 이른바 돈주 그리고 도매상들도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숙청과 사유재산 압류에 하급 간부들과 돈주,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드디어 먼지털이, 이른바 먼지털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호위사령부 같은 그런 아주 고위급의 숙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말단 관료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북한에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로 치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인민들은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서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말단 관료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짓 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과 식량 이런 배급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부패의 고리가 사실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문제는 먹고 살게 해주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지역에 있는 군부대 그리고 전 국토에 있는 이 모든 군부대 이권 사업을 지금 압수하고 있고 그리고 돈주들을 먼지털이해서 돈주들의 돈을 압수하고 있고 그리고 양곡 도매상, 식량 도매상들을 또 털어서 그 식량을 압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단 관료들이 또 어떻게 돈을 해먹었는지 그걸 다 밝혀내서 그들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의 편은 몇 명일까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좀 눈 감아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눈 감아주는 것이 없이 탈탈 털어 지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은의 편은 어디 있을까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김정은 정말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폭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곳곳에서 뻥뻥 뚫리며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해군 부대에 육군과 해병대 등 타군 병력을 파견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참모총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해군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연이은 경계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는 해군의 각 기지에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전투부대의 병력을 투입해서 경계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참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해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강력하게 질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군기지의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육군과 해병대 중대급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안은 육군 소령 4명을 일시적으로 해군작전사령부 등 일부 해군기지에 파견해서 경계작전 노하우 전수와 경계작전 관리를 맡고 육군과 해병대의 중대급 병력을 별도로 해군기지에 파견해서 경계작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합참의 안에 육군과 해병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력 부족이 시달리는 상황에서 타공기지 보초나 서는데 병력을 염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군 안팎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파격적으로 진급해서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북한 목선 사태를 시작으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평택 제2함대기지, 진해기지, 해군사관학교, 제주해군기지 등 주요 기지가 모두 민간인에게 뚫리거나 초병이 자리를 비운 채 술을 마시는 등 군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강이 와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메가드 장군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요. 이렇게 뻥뻥 뚫려도 고위급 지휘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창군 이래 최대의 와해 상태인 지금의 해군을 보며 해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참 해군 정말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보이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체가 되어서 더욱더 출세를 해서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으로 갈지, 왜냐 또 제가 듣기로 합참의장이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합참의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합참의장으로 간다면 정말 해군에 이어서 대한민국 전군을 탈탈 말아먹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해군은 정말 탈탈 털어서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척 목선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함대 초병이 야간에 음료수를 사러 가는가 하면 제주해군기지에는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진해기지에 그냥 초병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그냥 정문을 통과해서 쑥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군입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지금 이 고위 장성들 책임지지 않고 있죠. 왜냐? 참모총장이 책임 안 지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심승섭 참모총장은 해군사관학교 39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임 총장이 해군사관학교 35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기수를 한꺼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되었을 때 그 아래에 있던 해군참모 차장 37기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참모부장들 38기, 39기 동기들 또는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일시적이나마 한두 달 정도는 참모 차장을 비롯해서 휘하 있는 참모부장들이 전부 선배였습니다. 그 정도로 리더십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리더십이 부족했건 말건 위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자리 역할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지, 그런데 왜 아직도 스스로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해군기지, 해군들이 이제 헌병이 기지 관리를 하죠. 이제 초병을 보초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해군 헌병이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해군 헌병이 그럼 그동안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해군 헌병이 기지 경계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면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심승섭 참모총장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경두 장관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참모총장 그만두라고 해야지. 거기다가 해병, 헌병 니들 빠져. 해병대, 육군 니들이 가. 정말 경계작전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보지 않고 혼자서 전투기만 탔던 국방부 장관 수준에서 딱 나오는 그런 생각인 거 맞죠? 정말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창군 이래 최악의 장관, 참모총장 콤비가 보여주는 이 정말 넌센스들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육군이나 해병대가 여기 가서 경계를 서면 해군 헌병 축소해야 되겠네요. 잘 됐습니다. 해군 지금 뭐 인원 부족하다고 배 태울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헌병 줄여서 육군에서 해병대에서 와서 경계해 주니까 헌병이 이만큼 필요 없죠. 헌병 줄여서 배 태우면 되겠습니다. 야, 심승섭 참모총장의 큰 그림이 드디어 나왔네요.
해군 정원은 늘려주지 않으니까 경계작전을 해병대와 육군에게 맡겨서 그 나머지 헌병을 줄여서 배를 태우겠다. 정말 큰 그림 같습니다. 큰 그림인데 너무나 굴욕적인 그림이네요. 야, 참 앞으로 한 달, 이분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생길지 해군 참 암담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는 해군, 별을 4개씩 3개씩 왜 달아줍니까? 남들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라고 달아주는 겁니다. 남들보다 권한을 더 많이 누리라고 달아주는 별이 아닙니다. 책임지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중국의 항공모함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공대함 유도탄2라는 명칭으로 항공기 탑재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획득을 위한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낸 것이 확인되면서 군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획득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일정으로 공대함 유도탄2 획득을 위한 선행연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교류하고 있는 서방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면 초음속 대함미사일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비닉 사업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현용 해성을 대체할 예정인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혼트 기술을 참조해서 마 3에서 4의 속도와 최대 500km가량의 사정거리를 갖는 함정 그리고 잠수함 탑재형입니다. 방사청이 획득 가능성을 시사한 이 공대함 유도탄2는 현재 운영 중인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5K와 KF-16 그리고 KF-X 탑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하반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시작되면 실제 획득은 2020년대 후반기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스크와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대량 도입 중인 JSM과 LRASM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야혼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이름이 야혼트죠. 그 야혼트 기술을 좀 많이 참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인도로 따지면 브라모스, 인도의 브라모스가 야혼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공동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속 대함미사일 가지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잘된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해성이나 하푼보다는 압도적인 성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전 세계가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트렌드가 스텔스 그리고 AI 적용의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 시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 초음속 미사일이 유행을 했었고, 이제는 사실은 스텔스 미사일의 시대인데 우리가 조금 트렌드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하푼이나 해성보다는 압도적으로 강한 전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이 이제 실제 도입이 되고 장착이 되고 전력화되고 할 시기가 한 20년대 후반쯤 될 텐데, 그때 과연 이 초음속 미사일, 그것도 극초음속도 아닌 일반 마 3에서 4 정도의 이런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과 함께 F-35 우리가 지금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F-35에 들어갈 수 있는 JSM, LRASM, JSM 같은 거 같이 도입을 해서 스텔스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초음속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텔스 AI 미사일 도입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이 지금 개발 사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